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관련 세션으로 첫 번째 세션으로 수백만 사용자 대상 기계학습 서비스를 위한 학정 비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저리스트라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는 첫 번째 세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학습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를 좀 제대로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쓸지 고민하고 계신 그 데이터 과학자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회사에서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기술 관련 개발 임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해서 한 명부터 해가지고 수백만 사용자의 그 모든 그 사용자의 그 요구사항을 대변하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에서 잠깐 그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AWS는 그 모든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밑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 텐서플로우, MXNet 같은 프레임워크들과 그리고 하드웨어들, GPU 인스턴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셔서 머신러닝을 좀 더 쉽게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머신러닝 완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이 이번에 추가됐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려워서 그냥 나는 머신러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API 같은 걸 사용해서 비전 기술이나 음성 합성 기술이나 기계 번역이나 예측, 개인화, 추천 이런 것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AI 서비스 레이어까지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에 맞춰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기계학습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서비스로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 신경망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성능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것이 최근에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됐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MXNet이나 파이토치 같은 그런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이 신경망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번호판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정답을 이끌어내는 모델을 만들고 그걸 이제 모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훈련을 만든 모델을 여러분들의 원래 애플리케이션에 넣어서 실제로 자동차를 번호판을 넣었을 때 답을 주는 모델 추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과거의 번호판이 만약에 학습이 안 되었다 그러면 사실 새롭게 학습을 해서 좀 더 개선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러니까 모델 훈련과 인퍼런스 과정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딥러닝을 통한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첫날 우리가 딥러닝 학습을 시작하려면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딥러닝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게 랩탑에다가 텐서플로우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깔고 그리고 모델을 측정을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모델을 배포해가지고 기능을 추가하는 아주 이렇게 희망 섞인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부터 난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이 이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다 보면 설치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뿐만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의존성 많은 하드웨어들의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많은 코드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행될 때 GPU와 CPU 성능이 느려가지고 모델이 느려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많은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기계학습을 처음 시작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혼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때도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팀에서 회사 내에서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하면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 설정과 그다음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AWS 클라우드에 있는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개발과 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들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노트북에서 혼자 하던 일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AWS 딥러닝 AMI라고 하는 거고요. 이 딥러닝 AMI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오픈소스 기반의 텐서플로우 또는 MXNet 같은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머신 이미지, 마치 부팅 디스크 같은 것이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AMI 하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인스턴스를 띄워서 바로 딥러닝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EC2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띄워서 딥러닝 학습할 때 아무래도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GPU 인스턴스는 비싸잖아요. 사실은 뭐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AWS에 있는 스팟이라는 구매 옵션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그 비싼 인스턴스를 가격이 온디맨드 가격이 70% 정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모델 테스트를 한다거나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이 스팟 구매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EC2 기반의 딥러닝 모델 학습을 할 때 처음 인스턴스 구동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그 GPU 인스턴스가 비싸고 좀 어렵고 큰 장비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그 커맨드 라인, 한 줄 정도의 커맨드 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미지 아이디와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어느 리전에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이렇게 설치만 하면 바로 그 인스턴스가 구동이 돼서 작업이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아주 손쉬운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스턴스가 구동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델 개발 스크립트를 이렇게 실행만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EC2 기반의 인스턴스 처리, 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데모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콘솔에 들어오시면 EC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딥러닝 인스턴스를 띄우실 수가 있어요. 먼저 스팟을 통해서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2라고 하는 GPU 인스턴스를 만약에 띄우려고 할 때 가격을 한번 보시면 온디맨드가 서울 리전에서 5불 정도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3개월 정도 비용을 봐도 1.4에서 5 사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쓸 수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 스팟 인스턴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워크로드를 이제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AMI, 그 딥러닝 AMI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AMI 설치하고 원하는 GPU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GPU 인스턴스 종류가 많은데 좀 저렴한 70% 정도 되는 가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GPU를 선택을 하고요. 뭐 아무래도 GPU 인스턴스를 쓰면 좀 더 빠르게 그 모델 학습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운영할 수 있는 추가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뭐 제가 지금 콘솔로 보여드리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CLI로 커맨드 라인 하나로도 이제 지금 하는 그 작업들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팟 인스턴스 신청을 하면 인스턴스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가 바로 이제 펜딩 상태지만 뭐 한 1, 2초 정도만 기다리면 원하는 인스턴스가 바로 이렇게 러닝 상태로 구동이 되게 되고요. 그 러닝 상태로 온 인스턴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릭 DNS를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커맨드 라인 모드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턴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번 여기 인스턴스에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GPU 인스턴스다 보니까 GPU가 이제 들어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 카드가 이렇게 한 장이 들어있는 K80 GPU가 들어있는 P2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스턴스에 필요한 이제 그 모델 하나 이제 샘플로 MXNet 기반의 샘플 코드를 설치를 하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뜨게 되고 이제 아까 그 포트 포워딩을 하면서 이제 로컬호스트 8888로 포트 포워딩을 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여러분들의 그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샘플 코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샘플 코드가 바로 MXNet 기반의 MNIST라고 해가지고 이제 손글씨로 우리가
그 숫자를 썼을 때 그 숫자들을 인식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에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북 실행이 되고 기능이 이제 훈련 작업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하나씩 실행하면서 보시면 이제 에퍼기 돌아가면서 모델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가 조금 단축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원하는 기능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엔드포인트도 이제 잡히고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EC2에서 인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모델 학습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 숫자는 점점 늘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그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훈련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EC2만 갖고 이렇게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버 한 대 띄워가지고 운영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용자가 굉장히 증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모델 생성하고 굉장히 많은 모델을 추가할 때 필요한 확장성, 그리고 대용량 컴퓨팅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스케일 아웃의 확장성, 그리고 모델 개발을 자동화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이런 모듈은 자동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인프라,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확장성 높은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과 모델을 서비스하는 과정, 즉 모델 트레이닝 과정과 모델 인퍼런스 과정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각각의 서버들을 오토스케일링이라든지 확장성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각각의 팀들이 모델을 각자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 필요한 자동화된 그런 툴들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C2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확장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회사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팀들이 서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EC2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EC2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모델을 훈련하고 개발을 했다면 이걸 이제 서비스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00명 정도 이상의 어떤 그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서버 기반으로 확장을 하는 것들까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서버 기반으로 확장을 하면 여전히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모델 훈련을 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버를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계학습 모델에서도 이 ECS, EKS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 완전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EC2 이미지로 만들었던 AMI로 만들었던 것을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AWS 딥러닝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AWS 딥러닝 AMI처럼 이미지처럼 실제로 컨테이너를 그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할 수 있는 하여튼 컨테이너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려서 기존의 EC2의 컨테이너를 쓰든지 아니면 ECS나 EKS,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에다가 실제로 이 컨테이너를 배포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관련된 것들은 이제 후에 또 세션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 아마존 EKS 기반의 머신러닝을 구축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LG전자는 회사 내에 있는 그 공장이나 제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반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 트레이닝, 모델 서비스를 하는 분야에 아마존 EK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델 훈련하고 추론하는 그런 워크로드에 대해서 그 별도의 서버 관리 없이 운영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LG전자 EKS 구축 사례를 유튜브에서도 나중에 이제 검색하셔서 시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기반의 그 머신러닝 학습 서비스는 기존의 EC2의 서버 기반을 학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인프라를 설정하고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고 또는 그걸 관리해야 되는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많은 부담들, 그런 것들을 이제 AWS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모델 개발과
그리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사용자한테 실제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이것들을 완전 자동화해서 배포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데이터 훈련부터 해서 고성능 알고리즘 모델을 미리 받아와서 그리고 원클릭으로 데이터 훈련을 하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로 최적화해서 자동으로 훈련이 되고 또 그걸 원클릭으로 배포해가지고 서비스하는 데까지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이게 하나의 서비스에 묶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머신러닝 서비스하는 아키텍처는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 그러니까 만들고 훈련하고 배포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전체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AWS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보조적으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별도의 세팅이 없이 바로 자동화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기반의 샘플 코드를 잠깐 보면 기능 3개, 그러니까 함수 3개만 갖고 충분히 모델 훈련과 서비스 배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TF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어떤 모델을 어떻게 그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값을 해서 훈련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장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티메이터 피트로 해서 모델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TF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디플로이를 하면 이제 특정한 API 엔드포인트가 떨어집니다. API로 원하는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머신러닝 그 개발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바나 단넷을 개발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IDE가 있죠. 통합된 개발 환경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구축하는 거는 조금 약간 매뉴얼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이지메이커도 나중에 이제 콘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매뉴얼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한 과정에 몇 번 클릭해야 되는 부분들의 효율적인 개발 도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콘솔에서 모델 훈련, 개발, 배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의 콘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서 모델을 훈련하고 그리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성능을 측정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콘솔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서비스를 구축하시면 기존의 EC2 또는 뭐 EC2 클러스터 그리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이제 더 많이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꼭 세이지메이커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니까 꼭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세이지메이커 세션들은 지금 이제 이 이노베이트 온라인 세션 중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온디맨드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이지메이커를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 중에 그 GS 칼텍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주유소에서 들어오는 차들을 이 차가 뭐 주유를 하는지 아니면 세차를 하는지를 검증을 해서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운용한 겁니다. 사실 GS 칼텍스라고 하면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운영하기에는 어떤 노력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IT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좋은 마케팅 효과를 거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기반 모델 훈련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잠깐 데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이지메이커에서 어떻게 그 딥러닝 모델 훈련하고 학습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가시면 굉장히 기능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요. 모델 그 메뉴가 많고요. 이제 뭐 서울 리전에도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지금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때문에 이제 오하이오 리전에서 설치를 해볼 텐데, 데이터 레벨링부터 해서 훈련, 추론, 마켓플레이스까지 다양한 서비스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활동들을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먼저 제가 하나 기능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라벨링, 테스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훈련하는 과정도 이렇게 자동화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굳이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한 70%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작업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카닉 턱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 아웃소싱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이지메이커 통해서 데이터 레벨링 해주는 굉장히 많은 아웃소싱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 서비스 업체들이 있어서 이 업체에다가 서비스를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레벨링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노트북 인스턴스를 띄우는 작업인데요. 이 노트북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트북에 필요한 모델 작업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노트북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도 다 고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한번 그걸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C2로 열어본 작업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그 주피터 그 노트북을 띄워서 운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원클릭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만들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샘플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직접 제공해드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아마존에서 만든 프리빌트된 알고리즘들, 그리고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작업들, 마켓플레이스, 그라운드 트루스, 모델 관련한 디버깅하는 거, 스팍 작업들 굉장히 많은 샘플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의 그 엠리스트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샘플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고 몇 가지 코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텐서플로우 그 작업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작업들을 이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9개 작업을 병렬적으로 3개로 이제 튜닝을 해라라고 하고 그 특정 레인지 값을 줘서 튜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 훈련 작업에 가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작업들이 어떻게 지금 실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9개 그 작업들이 훈련이 된 게 대략 한 30분 정도 9개 작업이 병렬적으로 3개씩 진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작업들의 끝난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9개 작업이 이제 최근 한 30분 사이에 끝난 걸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모델 중에 가장 이제 좋은 튜닝된 작업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중에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지표 값에서 제일 좋은 값들을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을 만들면 간단하게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값으로 제일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냥 모델 생성 이렇게 누르면 모델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위치는 이제 S3나 이런 데다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엔드포인트 생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손쉽게 엔드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API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list new API 서버를 세팅을 하고 기존에 이제 엔드포인트 구성해 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그래서 이걸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서버 세팅이나 사양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모델 구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 엔드포인트를 만들면 이렇게 mlist API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서비스 상태가 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URL이 이제 API 엔드포인트에 떨어져서 예를 들어 손글씨 이미지를 넣었을 때 거기에 맞는 게 5냐 6이냐 이렇게 숫자를 딱 떨어주는 API가 바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모델 훈련부터 해서 개발 배포까지 이렇게 원포인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의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갖다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작업들을 조금 더 손쉽게 하고 싶으시다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이렇게 생긴 콘솔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훈련부터 해서 개발 배포하는 모든 것들을 이 콘솔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
주피터 노트북 세팅하는 부분도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인스턴스 안 띄우고도 여기서 바로 이제 세팅할 수도 있고요. 뭐 런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뭐 MXNet, 파이토치, 텐서플로우에 뭐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런처를 통해 가지고 터미널들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잠깐 뭐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하는 이제 코드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샘플 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가 있으면 이제 git을 해서 바로 클론을 떠가지고 아까 그 샘플 코드 제가 클론 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샘플 코드들 다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실 수 있고 이제 아까 그 노트북에서 보신 거는 샘플 코드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git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모델 훈련 같은 거 익스페리먼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델에 필요한 뭐 엔드포인트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지만 이런 것들도 세팅해서 이제 구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능들 지금 세이지메이커의 모든 기능들을 이 스튜디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아서 이제 하나의 콘솔 안에서 통합적으로 개발 모델 개발하고 훈련 배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자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진짜 잘 활용하고 있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모델들을 그냥 단순히 10만 명한테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려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좋은 것들을 사업화해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SaaS 형태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십만 고객한테 머신러닝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델을 이렇게 뭐 아까 AMI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배포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장성 높게 수백만의 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AWS 마켓플레이스 포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모델을 직접 서비스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에 있는 많은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모델들을 원클릭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그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파는 사람, 아니고 하나는 이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고 굉장히 수백만의 AWS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판매하는 옵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 모델을 패키지해서 판매를 하고 또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들, 뭐 장비들, 뭐 가상 서버들, 스토리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판매하시는 그 비용들을 뭐 시간당 얼마라고 하면 그 훈련 비용 이런 것들을 AWS가 대신 가금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도로 뭐 가금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판매할 때 인프라 비용으로 가금을 하거나 아니면 API 트래픽 땅으로 가금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옵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머신러닝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햅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델 싱크로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다양한 그 머신러닝 모델 또는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또 뭐 의학 영상 진단을 위해서 G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이제 동영상 이미지 추천 스팸 탐지하기 위해서 호텔닷컴이나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소셜 매칭의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틴더라든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건의 광고 데이터 처리하는 IJ웍스 이런 회사들이 다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백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머신러닝 사실은 제일 처음 중요한 건 공부할 필요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이 AI, API 서비스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먼저 활용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머신러닝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세이지메이커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델 훈련이나 배포를 하기 위해서 뭐 AMI나 컨테이너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시고 이 세이지메이커도 스팟 구매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팟 구매 옵션 꼭 사용하시고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 제공할 때도 결국 서비스가 돈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배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CI/CD 프레임워크도 구축을 하시고 또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계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자격증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기계학습을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 AWS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옵션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이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설문 꼭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